저게 이제 나올 사람이 없을 텐데 계속 나오고. 친구가 치시네. 아빠 뽑아줘. 다른 집이랑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아빠가 하려고 귀여워. 하는데. 이렇게 컸는데 뽀뽀야. 예, 아이. 좀 서운함을 혹시 아빠 미워? 서운했죠? 아니야, 아빠 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만지지 마. 아빠 엉덩이를 만지네요. 가. 야. 뭔가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재밌잖아,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하지 마. 아 계속하면 재밌잖아, 재밌잖아. 계속 할 거야. 야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어릴 때부터 스킨십이 많았나 봐요, 근데 네. 아빠하고. 아니 네. 저랑 시간을 상당히 거의 보내니까요. 네. 사실 우리가 영상 보면서 다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한 아빠들 같으면 대부분 딸바보 해가지고 딸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안기고 뽀뽀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딸에게 평생 충성하겠다 충성 맹세를 합니다.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볼 때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아, 좀 속상했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딸은 도대체 아빠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죠. 아빠한테 보니까 막 뽀뽀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아빠랑 놀려고 막 표현하는 거예요. 아, 저는 좋은데 아빠가 피하려고 해서 속상해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남자친구고 남자친구. 학원도 같이 다녀서 좋아해요. 그럼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해요? 네, 하늘 만큼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뽀뽀를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제 친구가 해본 적이 있어요. 자유시간 때 뽀뽀를 저한테 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막 싫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요. 그래요? 남자친구라서. 책장에 있는 책을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옛날에 한 번 있어요. 막 이걸 보니까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막 신기했어요. 아빠, 어떻게 엄마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나랑 로이가 생기는 거야? 그거는 로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네가 기도를 해가지고 저기 별이 뿅 와갖고 태어났지. 너는 우리가 기도를 해갖고 뿅 와갖고 이렇게 태어났어. 너가 궁금증 해소가 안 되는 놈이다. 알았어, 아빠. 네. 삐로리로리로리. 딸 대답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뽀뽀를 했었다. 그 친구를 잡아서 족칠까지. 그거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정수 씨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이 터치에 관한 거. 남자친구하고 뽀뽀해봤냐? 뭐 이런 얘기. 또 그러면 내 아이는 다른 애한테 뽀뽀를 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여러 관심사들,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진짜 중요한 걸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워낙에 주변의 자극도 그렇지만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발육이 좋은지 아시죠? 옛날의 10살하고 지금의 10살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애들 10살 중에는 165cm가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발육이 좋기 때문에 초경 연령이 그만큼 빨라지고 첫 번째 몽종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몸이 커진다. 그러면 성관계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나에게 때로는 미처 감당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개의 단어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단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시죠. 동영상, 번개, 사랑, 비. 어떠세요? 이거 되게 고등학생들이 검색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검색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성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준 거예요. 해준 건데 그 질문 자체가 어른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필터링을 한번 해서 내놓은 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몇 개의 단어를 또 같이 볼 텐데 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알겠네요. 네. 그럼 어떤 거 아시겠어요? 시옷 알고요. 네네. 키읔, 디귿 알고요. 네네. DDR까지도 압니다. 아. CD 굽는 건 진짜 생소하네요. 아. 애들이 CD 자체를 못 봤을 텐데 CD 굽는다는 표현을 쓰다. 진호 씨는 DDR 뭔지 아세요? 예, 그 버터플라이 나오면서 발 동작 맞히는 게임이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진짜요? 그렇죠. 알죠. 네. 저는 뭐 다른 건 알겠는데 CD 굽다는 정확하게 잘 CD 모르겠어요. 국다도 저도 네, 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거는 조금 된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 시옷은 섹스고요. 그렇죠. 그다음 키읔 디귿은 콘돔이고요. 그다음에 DDR은 자유행위. 그다음에 CD 굽다라는 건 CD 한 장을 구웠으면 콘돔을 한 번 쓴 거예요. 세 장을 구웠으면 콘돔을 세 번 쓴 거죠. 성관계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얘기를 우리 입으로 막상 꺼내기도 참 어렵잖아요. 성도 밀폐돼 있지만 성과 관련된 단어들도 대부분 은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0학년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보면 학교 급별, 곧 학교마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전체를 보시면 2020년으로 가면서 초등학교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시죠. 다 봤네. 그렇죠. 고등학생들은 저 표에 의하면 좀 충분히 질렸다 해서 아유 뭐 그걸 뭐하러 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벌써 저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뭐 야동계의 원로라고 봐야죠.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 자체가 워낙에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아이들 하나둘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계속 애기 같단 말이에요. 애기 아닙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몇 살인데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그 언니가 너무 바쁘대요.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 갈 때 학교 데려다주고 끝나고 나면 학원에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일명 헬리콥터 맘인 거죠. 그렇게 도는 엄마인데 그런데 얘는 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7시에 출발하면 밤에 11시 반에 들어오는데 언제 임신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화장실에서. 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 비상구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게 사실 아주 삽시간이거든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완전히 애기인데 얘 가방에서 피임 도구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오마이갓 그 이상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차분히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걱정부터 시작해줘야 돼요. 마음은 어떤지, 몸은 어떤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일 걱정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걸 물어봐 주셔야 되고 아이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들이 성에 대해서 굳이 감출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교수님은 네. 자녀한테 그 성교육을 이렇게 해 주셨죠? 그럼요. 저는 했죠. 저는 아주 리얼하게 했죠. 저희 집에는 책이 그 해부학 책이 있습니다. 이 해부학 책을 열어보면 정말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마치 현미경을 들여댄 것처럼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서 다 부위별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네가 아는 건 어디까지니? 그러면 이 친구가 아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걔 질문을 하거나 제가 아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제 성교육하기 위해서 일종의 남성의 생식기 모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콘돔 껴보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실제 성경험을 하는 연령 혹시 알고 계세요? 고등학교? 대학교? 네. 고등학교? 대학교? 2005년도만 해도 13.6세였어요. 그랬다가 2013년부터 12.8세로 내려갑니다. 12.8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도 우리가 지금 12.8세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 평균인가요? 아니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평균이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평균이죠. 평균. 실제 중고생들 중에서 성병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 중에 10%는 성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